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큰 행사를 앞두고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와 엄마 얼굴이 사뭇 상기되어 있었어요. 우리 현수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구나. 그러게요. 현수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간 것 같네요. 어제는 자려고 누웠더니 예전에 애미가 집에 인사 왔을 때가 문득 떠오르는 거야. 그때는 쑥스러워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지금은 나랑 고수도 맞짱 뜨는 사이가 됐으니 많이 컸다 많이 컸어. 고수톱은 어머님이 무조건 배우라고 해서 배운 거잖아요. 심심할 때 같이 하려고 가르쳤더니만 이제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머님, 생각해보세요. 이 고스톱이라는 게 원래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그건 그렇고, 그때 애미가 선물로 가지고 온 사과가 어찌나 곱던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어쩜 사과를 그리도 고급스럽게 포장했을까 놀랐다니까. 그랬던가요? 그럼 정성스레 담긴 박스가 곱디고 온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니까. 붉게 익은 사과가 마치 그때 애미 얼굴이랑 비슷해서 요즘도 사과만 보면 그 시절 수줍게 웃던 애미 얼굴이 떠올라. 그때 당시 엄마가 가수원에서 제일 예쁜 사과로만 골랐다고 했어요. 사과를 박스에 담으면서 우리 지순이 시집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엄마 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입을 뗐어요. 사부인의 간절한 마음 덕분에 잘 살았지. 안 그렇니? 그러게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좋은 시부모님의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죠. 그래도 내가 좋은 시어머니였다니 다행이네. 어머님처럼 좋은 분은 세상에 없을걸요. 할머니와 엄마가 한동안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이던 할머니는 엄마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부지간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정말로 친엄마와 친딸처럼 지냈으니까요. 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지만 두 분은 산책을 갈 때면 손을 꼭 붙잡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외갓집도 걸어서 20분 거리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가면 외할머니까지 함께 고스톱을 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날에는 아빠와 제가 밥을 차리곤 했습니다. 메뉴라고 해봐야 김치볶음밥이나 김밥 정도였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고 얼마 뒤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워낙 화목하다 보니 두 할머니와 엄마는 선물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한우 선물 세트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일치했고 백화점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사서 오빠에게 건네며 온 가족이 응원했습니다. 가족의 응원 속에 오빠가 웃으며 집을 나섰는데요. 오빠가 집을 나선 지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오빠가 집에 들어왔고 가족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오빠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빠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남은 밥 좀 있어요? 배고프다니? 그 집에서 밥 안 먹었어? 밥은 먹었는데 자리가 자리인지라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하긴 첫 인사 가면 자리가 불편해서 많이 안 들어가긴 하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자리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먹기 힘든 음식이 나와서 제대로 못 먹었어요. 먹기 힘든 음식이 나왔다니? 그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리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대체 무슨 음식이 나왔길래 먹기가 힘들어? 그게 피자랑 양념치킨이 있던데 두 개 다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맛만 보고 말았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맞긴 한데 특히나 양념치킨은 먹기가 많이 불편했어요. 거기다 치킨이 어찌나 큰지 손이랑 입에 다 묻어서 도저히 먹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말에 가족 모두 말문이 막힌 채 한동안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들 중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었기에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온 이야기를 곧잘 하곤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들로 차린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미리 확인까지 하고 차린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사이가 첫 인사 가는 자리에 피자랑 치킨이라니요. 저조차도 어리둥절해진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무거운 공기를 바꿔보고자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가 피자랑 치킨 좋아한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나 보네. 생각해보니 피자랑 치킨을 집에서 만드는 일이 더 힘들긴 하겠네. 아무리 그래도 피자랑 치킨을 주다니 난 듣도 보도 못했어.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오빠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지만 제가 다시 반박했어요. 요즘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추세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빠가 피자랑 치킨을 좋아하는 건 맞잖아. 사실 집에서 피자랑 치킨 만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 정성도 무시할 순 없는 거지. 제 나름대로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자 열심히 둘러대고 있었는데요. 눈치 없는 오빠가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집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 배달시킨 거였어요. 도착하고 10분쯤이 지나서 배달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첫 인사 간 자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줬단 말이야? 네. 오빠가 다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엄마뿐만 아니라 두 할머니의 얼굴이 분노에 차서 토마토처럼 붉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가 오빠 밥상을 차려줬고 오빠가 정신없이 밥을 먹었는데요.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 오빠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첫 인사를 갔는데 배달 음식 시켜주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 그런데도 그런 결혼을 할 거냐고. 그게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비 사이가 첫 인사를 갔는데 배달 음식을, 그것도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는 이상한 거 못 느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첫 인사날 피자랑 치킨 줬다고 헤어진다는 게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오빠는 그저 태어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라통이 치민다는 듯 엄마가 다시 입을 떼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오빠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애미야, 현수가 괜찮다고 하잖니. 그러니까 그만해라.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현수가 결혼하는 건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뭐가 있어. 현수가 좋다고 하면 그만인 거지. 맞아요, 엄마. 제가 결혼할 건데 저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신세대 같다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 밥을 다 먹은 오빠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셨어야죠. 애미야,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다니요. 우선 다들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족발에 맥주 한잔하면서 회의를 하자. 그 말에 다 함께 우르르 밖으로 나가서 음식점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할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잘 생각해봐라.
지금 현수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애미가 그 집에 대해 안 좋은 얘기해봤자 반감만 생길 뿐이잖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거야. 방법을 달리하다니요. 현수 말 들어보니 그 집에서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 그냥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다 보니 그런 거라고 했잖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피자랑 치킨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니면 뭐겠어요. 내 생각도 그래. 근데 그쪽에서는 배려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배려하면 된다 그 말이야. 똑같이 배려를 하다니요. 우리도 그 집처럼 배려해서 해지 인간은 걔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리면 되잖니. 다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 온다고 했잖아. 혜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지? 한식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한식으로 준비해주면 되겠구나. 애미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진짜로 배려였는지 아니었는지 곧 알게 될 테니 말이다. 그동안 내 말 들어서 잘못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생각해. 엄마가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수긍했습니다. 그 뒤 기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비밀이라니까 왜 자꾸 물어보고 그래? 궁금하니까 그렇지. 애미랑 나만 알고 있어야 하니까 넌 진득하니 기다리고 있어. 평소와는 다르게 할머니 얼굴이 진지해 보였지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캐물었어요. 할머니,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할 생각인 거지? 글쎄 아니라니까 그런다. 혹시 오빠 여자친구가 오는 날 똑같이 치킨이랑 피자 배달해 주려고 그래? 넌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린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 여자친구 고혜지가 인사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은 토요일로 음식하는 걸 도우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요. 집안이 평소보다 더 조용한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오빠 여자친구 인사 오는 날인데 다들 자고 있으면 어떡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도 조금 더 자. 아니, 마트도 가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마트 갈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1시간쯤이 더 지나서야 온 가족이 일어났고 여유롭게 토스트에 커피까지 마시고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혜지가 12시에 도착한다고 했지? 네. 너무나 태평한 모습에 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잠시 후 고혜지가 도착했는데요. 한 10분쯤이 지나자마자 초인종이 울려댔습니다. 나가서 보니 배달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김밥에 쫄면에 낙지덮밥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 와중에 김밥이 종류별로 있는 것을 보며 놀란 채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한식 좋아한다고 하길래 우리는 한식으로 준비했어. 2개 더 와야 하니까 기다려봐. 2개면 뭐가 더 온다는 거야? 그게 떡볶이랑 마라탕은 다른 곳에서 주문했거든. 뭐? 떡볶이랑 마라탕까지 시켰어? 혜지가 떡볶이랑 마라탕을 특히 좋아한다더라고. 아주 매콤한 맛으로 시켰으니까 곧 올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르기나 해. 배달된 음식을 하나하나 상으로 나르면서 어찌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렸는데요.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으로 고혜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보던 할머니가 먼저 입을 뗐어요. 들어보니 혜지양 집에서는 중요한 손님한테는 배달 음식으로 대접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똑같이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적당히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괜찮죠? 아, 네. 우리 현수한테 들어보니 엽기 떡볶이랑 마라탕 좋아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시켰으니까 곧 올 거예요.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요. 할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엽기 떡볶이 좋아한다고 내가 말했어. 쿨피스도 같이 시켰으니까 맛있게 먹어. 오빠는 정말로 전혀 악의가 없어 보였는데요. 고예지 엄마가 오빠를 배려해서 그랬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네 집에서도 그랬으니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고예지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하더니 고예지 눈에서 곧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혜지야, 갑자기 왜 그래? 오빠가 놀라서 급히 티슈를 가져다 줬더니 고예지 입에서 기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첫인사왔는데 떡볶이는 좀 그렇잖아. 내가 볼 때는 나도 당해보라고 그런 것 같아.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심하겠어. 난 이만 가볼게.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 집에 인사 갔을 때도 배달 음식 시켜줬잖아. 난 그거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고 말이야. 그건 자기가 치킨이랑 피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거잖아. 너도 엽기떡볶이랑 마라탕 좋아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됐어. 난 이만 가볼게. 고혜지가 눈물을 흘리며 후다닥 문을 열고 나갔고 오빠도 그 뒤를 따랐는데요. 잠시 후 오빠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우리 집은 먹기 쉬운 음식으로 차렸는데 대체 왜 화가 난 걸까요? 현수야, 평범한 집이라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맞는 거야. 한마디로 예비 사이가 첫 인사 간 날 치킨에 피자를 시켜주는 집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집이라는 거야. 그런가요? 저는 그냥 혜지 어머니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괜히 있는 줄 알아? 난 예비 사이가 인사 갔는데 피자랑 치킨 시켜줬다는 집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한마디로 그 집에서 너를 무시한다는 말인 거지. 그 말인즉슨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너는 계속 그런 대접을 받게 될 거란 말도 되는 거지.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줬더니 혜지가 울면서 나갔잖니.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야. 그럼 혜지 보라고 일부러 배달 음식을 시켰다는 거네요?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봤지? 입장이 바뀌어봐야 그제서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우리도 혜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해 본 것뿐이야. 만약 혜지가 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면 원래 혜지네 집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을 거야. 근데 혜지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너도 봤잖니. 이런 대접을 받으면 자기는 울면서 뛰쳐나갈 정도로 기분 나쁘면서 너한테 그런 대접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한마디로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란 말인 거지. 할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다는 듯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혜지가 엄마와 함께 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런 일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양으로 할머니와 엄마도 많이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줬더니 고혜지 모녀가 쳐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첫인사 온 애한테 떡볶이랑 마라탕을 배달시켜줘. 당신들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는 당신들이야말로 왜 여기 와서 난리야? 할머니가 맞받아쳤는데요. 고혜지 엄마는 생각보다 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딸한테 이따위로 상처 줬는데 우리가 결혼시킬 것 같아요? 상처는 그쪽이 먼저 줬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큰소리야? 우리가 무슨 상처를 줬다는 겁니까? 당신 딸이 배달 음식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우리 현수도 귀한 자식인데
그쪽 집에서 배달 음식 받아 먹었으니 상처받은 건 독인 객긴 아니겠소.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거요? 그건 현수가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배달시켜준 거죠. 우리도 혜지가 떡볶이랑 마라탕 그리고 김밥 좋아한다고 해서 김밥도 종류별로 시켜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요?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왜? 당신들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당신 딸이 당하니까 속이 문드러져서 찾아왔소? 그렇게 당신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자 그제서야 고혜지 모녀가 집을 나서려고 했는데요. 순간 할머니가 그 모녀에게 외쳤습니다.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닦아놓고 가야지. 당신들 원상복구라는 말도 몰라? 우리가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왔으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깨끗이 닦고 가요. 할머니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는데요. 살면서 그토록 무서운 눈빛은 처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할머니의 귀에 눌린 것인지 고혜지 엄마가 눈치를 보며 바닥까지 닦고는 돌아갔습니다. 내로남불행동을 보이는 고혜지 모녀의 모습에 오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망연자실한 채 입을 뗐거든요. 그동안 그냥 혜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결혼은 말이다. 잘해주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은 거야. 해지 모녀 같은 사람들은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비겁한 사람들인 거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결혼했어도 집안 시끄럽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게 분명하니까 내가 볼 때는 치킨이랑 피자 준 걸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할 판국이야. 그 덕분에 사람을 걸러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오빠가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혜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전 여친과 헤어진 오빠는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할머니가 오빠에게 말을 꺼냈어요. 내 친구 중에 은심이라고 있거든. 며칠 전에 그 손녀를 봤는데 애가 아주 착해 보이더라. 착한 게 한눈에 보여? 난 봐도 잘 모르겠던데. 제가 말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가 밥 먹고 있던 식당에 왔더라고. 근데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할머니를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 엄청 예쁘시지? 이러면서 말이야. 그러더니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묻더니 사진도 찍고 그러더라니까. 얼굴이 환한 게 아주 괜찮더라고. 거기다 나갈 때 보니까 이미 계산도 전부 하고 갔더라고. 애가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용돈 주라고 은심이한테 돈 주고 왔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현수도 아직 만나는 사람 없으면 할미가 소개팅 해줄까? 소개팅이요? 할미 눈이 아주 정확하잖아. 애가 참 괜찮아 보여서 그래. 은심이한테 들어보니까 그 손녀도 아직 만나는 사람 없다면서 반색하더라니까. 만약 니들 둘이 잘 되면 은심이랑 내가 사돈이 되는데 이런 인연이 어딨겠냐고 말이야. 할머니가 들뜬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자 엄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께서 소개해 주시는 건데 한번 만나봐라. 혹시 알아? 인연이 될지. 그러게, 나도 회사에서 겪어보니 할머니랑 친한 사람 중에 성격 나쁜 사람을 못 봤다니까? 할머니랑 친하게 지낸다는 것 자체가 집안이 화목하다는 증거거든.
나도 회사에서 성격 좋다고 다들 그러잖아. 저까지 거들자 분위기에 이끌려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얼마 뒤 오빠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첫날은 시큰둥했던 반면 몇 번 더 만나기로 했던 것인지 3번 정도 만남을 갔더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외모보다는 할머니 말대로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는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거기에 돈 넣어놓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적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돈 아껴서 적금 많이 넣으라는 말에 진짜 많이 놀랐어요. 거 봐라. 애가 참 괜찮아 보인다고 했잖니.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고혜지 얘기 꺼내기 좀 그렇지만 걔는 데이트 비용을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월급 받아서 명품 사고 성형외과 가는데 다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한다고 했던 건지 제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서로서로 배려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서 좋아요. 오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는데요. 결혼은 외모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반쯤이 지났을 때 서서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새언니 집에 인사를 다녀온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차려진 반찬들이 가득해서 깜짝 놀랐어요. 설마 치킨이랑 피자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죠. 연주 만난 뒤로는 건강식을 많이 먹고 있는걸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걸 보면서 전에 할머니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어요. 이래서 기본적인 예의가 참 중요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걸 지금이라도 느꼈다니 정말 다행이네. 애미야, 그럼 우리도 곧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 상 차려야겠구나. 할머니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결혼한 뒤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는데요. 새언니는 할머니와도 꿍짝이 참 잘 맞았거든요. 어느 날은 다 함께 찜닭을 만들어서 먹던 중 평소와는 다르게 새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찜닭 좋아하잖니? 근데 왜 안 먹어? 며칠 전에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씨름대회는 언제 출전하는겨 그랬어요. 뭐? 또 그런 말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혹시 씨름대회 출전하니? 아니 그런 걸 왜 나가고 그래?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 말에 할머니와 새언니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은심이랑 내가 충청도 사람이잖아. 그거 돌려서 깐 거야. 네? 돌려서 까다니요. 그니까 연주한테 조금만 더 살찌면 씨름대에 나가도 되겠다. 그렇게 놀린 거지. 한마디로 살 빼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거야. 할머니도 그런 말 할 줄 알겠네? 그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아는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뇨? 할머니 말에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과 잘 어우러지는 새언니를 보며 문득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